Thursday. When I came in from laboratory this afternoon, I found the squirrel sitting on the tea table helping himself to almonds. 목요일에 쓰는 편지라는 거죠. came in, come in은 들어오다, 도착하다, 경주에서 몇 위로 들어오다, 유행하다, 참여하다, 법, 규칙이 도입되다, 시행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들어오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From laboratory 이렇게 쓰였는데요. laboratory, 명사로 실험실입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from laboratory, 실험실로부터 when I came in, 들어왔을 때 라는 거는 오늘 오후에 실험실에서 자기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자 또는 들어오니, 들어왔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quirrel은 명사로 다람쥐고요. tea table의 뜻은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테이블을 tea table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tea table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helping himself to almonds 라고 나왔는데요. 우선 아몬드는 말 그대로 견과류 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L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almond 이렇게 되고요. help oneself to는 음식물을 마음대로 집어먹다, 자유로이 먹다. 무엇을 마음대로 쓰다, 무엇을 훔치다, 착복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는 found,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봤다라는 겁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티 테이블 위에 앉아서 아몬드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번역을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실험실에서 제 방으로 돌아와 보니 우리가 애프터눈 티를 즐기곤 하는 티 테이블 위에 다람쥐 한 마리가 앉아서 신나게 아몬드를 먹고 있더라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se are the kind of colors we entertain now that warm weather has come and the window stays open. caller은요, 전화를 건 사람 또는 방문객이라는 의미인데요. 위 문장에서는 방문객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entertain은요, 즐겁게 하다, 대접하다 또는 생각, 감정, 의견, 희망 등을 품다, 간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대접하다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 문장에서 these are 이렇게 복수가 쓰였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이 키다리 아저씨 작품에는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문장 아래에 그 지로샤 에봇이 새, 다람쥐 그리고 진해에게 먹을 걸 대접하는 모습이 그려진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복수의 동물들이 These are the kind of colors we entertain now. we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라는 건데 이제 기숙사에 여러 명이 같이 사니까 이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쓴 거고 우리가 now 요즘 entertain 대접하는 kind of colors 일종의 방문객들이라는 거죠. That warm weather has come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고 and the window stays open 창문을 열린 채로 두기 때문에 창문이 항상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이 우리가 요즘 대접하는 일종의 방문객이라는 건데요. 이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하자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창문을 열고 지내다 보니 이런 손님들을 대접하게 되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aturday morning. Perhaps you think last night being Friday with no classes today that I passed a nice, quiet, readable evening with a set of Stevenson that I bought with my prize money? 토요일 아침에 쓴 편지네요. Perhaps you think, 아마도 아저씨께서는 last night being Friday with no classes today. 어젯밤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인 오늘은 수업이 없으니까 I passed a nice, quiet, readable evening. Nice. 기분 좋은, 즐거운, 멋진 또는 사람이 좋은, 친절한, 다정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의 nice는 nice evening, 기분 좋은 저녁 시간, 즉 기분 좋은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quiet이 나왔는데요. 조용한, 차분한, 침착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명사로 쓰이면 고요,
동사로 쓰이면 조용해지다, 조용히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조용한의 의미로 쓰였고요. readable이 나왔는데요. readable은 읽기 쉬운 입니다. 이 부분까지를 우선 해석을 해보면 아마도 아저씨께서는 어젯밤이 금요일이어서 오늘 아무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으며 조용하고 기분 좋은 저녁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 the set of Stevenson that I bought with my prize mone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rize는 명사로 상, 상품 또는 형용사로 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모범이 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prize money는 상금을 의미합니다. The set of Stevenson that I bought with my prize money는 제가 받은 상금으로 제가 구매한 스티븐슨 세트라는 건데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고요. 이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 전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하면 금요일이었던 어젯밤에 그 다음 날인 오늘은 수업도 없으니까 제가 상금으로 받았던 돈으로 구매한 스티븐슨 책 전집을 읽으며 기분 좋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But if so, you've never attended a girls' college that year. attend, 참석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But if so,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 girls' college는 여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루샤 에봇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여대인 거죠. 이 문장에서 attend는 대학을 다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 문장의 전체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아저씨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저씨께서는 여대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아저씨께서는 단 한 번도 여대를 다녀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아저씨께서는 여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ix friends dropped in to make fudge, and one of them dropped the fudge, while it was still liquid, right in the middle of our best rug. drop in은 잠깐 들르다 또는 우연히 마주치다. 한 사람씩 들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udge, 명사로 디저트의 일종인 fudge, 그리고 임시방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얼버무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Six friends dropped in to make fudge는 6명의 친구들이, 6명의 대학교 동기들이 지루샤 에봇의 방에 놀러 온 거죠. 지루샤 에봇의 방에 들어온 겁니다. fudge를 만들려고요. And one of them dropped the fudge while it was still liquid. while은요, 뭐뭐 하는 동안, 사이, 뭐뭐인데 반해, 뭐뭐인 반면에,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still은요, 가만히 있는, 고요한 또는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아직,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훨씬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아직의 의미로 쓰인 거죠. liquid, 명사로 액체, 형용사로 쓰이면 액체 형태의, 액상의 이런 의미가 되고 현금화하기 쉬운, 유동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상황상 현금화하기 쉬운, 유동적인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fudge라는 디저트를 만드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ile it was still liquid. fudge가 아직 액체인 동안에 아직 액체인 상태에서 one of them, 6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drop the fudge, fudge를 떨어뜨렸대요. 아직 액체 상태인데 right in the middle of our best rug. rug는 깔개 또는 무릎 덮개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정황상 바닥에 까는 깔개를 의미하는 거죠. Our best rug라는 거는 러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제일 좋은 rug, 제일 좋은 깔개의 right in the middle. 그냥 중앙도 아니고 완전 정중앙의 액체 상태인 fudge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 문장을 매끄럽게 번역을 하자면 친구 6명이 퍼즐을 만들려고 제 방에 놀러 왔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퍼지가 아직 물컹한 액체 상태일 때 제일 좋은 깔개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가 되겠습니다. We shall never be able to clean up the mess. shall, 무엇무엇일 것이다. 무엇무엇 해야 한다. 무엇무엇 할까? 이런 의미가 있고요. clean up은 씻다. 무엇무엇을 치우다, 청소하다. 무엇무엇을 정화하다. 깔끔하게 하기, 대청소, 재고 정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윗 문장에서는 never be able to clean up 동사로 쓰였죠. 이 문장에서는 무엇무엇을 치우다, 청소하다의 의미로 쓰였고요. mess, 엉망인 상태, 지저분한 사람 또는 엉망으로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엉망인 상태를 의미하죠. The mess는 fudge가 액체인 상태로 러그 한가운데에 탁 떨어져 버린 더러워진 상황, 엉망진창인 상태를 의미하고 이걸 절대로 깨끗하게 치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The mess를 얼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액체 상태인 fudge가 깔개 위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어떤 얼룩이 생겼겠죠. 그래서 얼룩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 haven't mentioned any lessons of late, but we are still having them every day.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무엇무엇라고 하다, 명사로 쓰이면 언급이 되는데요. I haven't mentioned, 여기서 mention은 동사로 쓰인 거죠. lesson, 수업을 의미하죠. of late, 최근에 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라는 의미인데요. But we are still having them every day. 여기서 them은 lessons를 의미합니다. 매일 지금도 여전히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I haven't mentioned any lessons of late, but we are still having them every day. 이 문장의 의미는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여러 수업을 받고 있어요. 즉, 매일매일 여러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t's a sort of a relief, though, to get away from them and discuss life in the large, rather one-sided discussions that you and I hold, but that's your own fault. Sort, 종류, 부류, 유형, 어떠한 부류의 사람, 동사로 쓰이면 분류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sort of 이렇게 쓰였는데요. 어느 정도, 다소 또는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으로 뭐랄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의 sort of는 어느 정도, 다소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relief는 안도, 안심, 고통이나 불안의 경감, 완화, 제거, 기분 전환, 잠시의 휴식을 의미합니다. though는요, 비록 무엇무엇이긴 하지만, 무엇무엇인데도 무엇무엇일지라도, 하지만 그래도 무엇무엇이긴 하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It's sort of a relief though.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소 기분 전환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 To get away from them and discuss life in the large. 이게 바로 어느 정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일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them은 앞서 나왔던 문장인 lessons, 수업을 의미하는 거죠. 즉, 수업 또는 공부 이런 것들에서 get away, 벗어나서 discuss life, discuss는 상의, 의논, 논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in the large 또는 in large, 대규모로,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부분을 번역을 하자면 공부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의논해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다소 기분 전환이 되는 일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ather one-sided discussions that you and I hold, but that's your own fault. Rather, 꽤, 좀, 약간, 상당히, 오히려, 차라리, 더 정확히 말하면 또는 질문에 대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로 그렇고 말고 물론이지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미에 가깝게 쓰였습니다. one-sided, 한쪽으로 치우친, 한쪽만의 불공평한, 일방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일방적인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discussion, 논의, 상의이고요. 이 문장에서는 대화라고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ault가 나왔는데요. 잘못, 실수, 단점, 결점, 흠, 잘못을 저지르다, 비난하다, 나무라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윗 문장에서는 your own fault 이라서 아저씨의 잘못이라고 이제 명사로 쓰였는데요. 앞에 own이 붙었는데요. 사실 그냥 your fault 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own이 붙은 이유는 강조를 하려는 겁니다. 아저씨의 잘못이라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own이 쓰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아니고요. 바로 아저씨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Then, 그러니까 수업, 즉 공부로부터 get away, 벗어나서 life, 인생에 대해서 discuss,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것이 sort of a relief, 어느 정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일인데요. Rather one-sided discussions that you and I hold. Rather,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you and I hold, 아저씨와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one-sided discussion, 일방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왜? 아저씨는 절대로 답장을 안 해주시니까요. 지루샤 에봇이 일방적으로 계속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죠. But that's your own fault. 아저씨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번역을 하자면 하지만 공부에서 벗어나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건 다소 기분 전환이 되는 일이긴 하죠. 정확히 말하면 아저씨와 제가 나누는 건 저만 혼자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대화이긴 한데 이건 아저씨 잘못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are welcome to answer back anytime you choose. Answer, 답, 대답, 대응, 해답. 대답하다, 대응하다, 부합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You're welcome to answer back. 아저씨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환영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Anytime you choose. choose의 동사 변형은 choose, chose, chosen 이렇게 되고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nytime you choose. 아저씨께서 고르신 어느 시간이라도, 즉 이 문장의 뜻은 언제라도 아저씨께서 편하실 때 답변을 해주신다면 환영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ve been writing this letter off and on for 3 days, and I fear by now vous êtes bien bored. 여기 나오는 vous êtes bien은 프랑스어입니다. 지루샤 에봇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고요. You are very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vous êtes bien으로 쓰여져 있지만 You are very로 고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ff and on이 나왔는데요. off and on은 끊겼다, 이어졌다, 불규칙한, 하다 말다, 하다가 말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For 3 days,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전부터 지금까지 this letter, 이 편지를 계속 써왔다라는 겁니다. off and on, 쓰다가 말다가, 편지 쓰다가 일어나서 수업도 다녀오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썼다가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fear, 공포, 두려움, 무서움, 불안, 걱정, 무엇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우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I fear, 동사로 쓰였죠. 걱정하다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By now, 지금쯤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bore, 지루하게, 따분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자면 구멍을 뚫다, 파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뚫어지게 보다 이런 의미도 되고 명사로 쓰이면 지루한 일, 지루한 상황 또는 지루한 사람 이런 의미도 되고 시추공, 시굴공 이런 의미도 되고요. 파이프와 같은 원통형 물건의 구멍이나 구멍 너비 이런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윗 문장에서는
지루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You are very bored 이런 식으로 수동형으로 쓰였으니까 아저씨께서 지금쯤 매우 지루하실까봐 fear,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매끄럽게 번역을 하자면 이 편지를 3일에 걸쳐서 쓰다가 멈추다가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쯤 아저씨께서 지루하실까 걱정이 되네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Sir, having completed the study of argumentation and the science of dividing a thesis into heads, I have decided to adopt the following form for letter writing. Sir, 높이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지루셔 에봇이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 쓰는 스타일에 변화를 주곤 하죠. Having completed, 완료형 분사 구문이 나왔네요. Complete, 전부의, 완전한, 완료하다, 끝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Completed the study of, 무엇에 대한 공부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Argumentation이 나왔는데요. Argue가 언쟁을 하다, 다투다, 주장하다, 논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Argumentation이 되면 논증, 논쟁, 변론, 토론 이런 의미가 됩니다. Divide, 나누다, 나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Dividing a thesis into heads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Thesis, 명사로 논문, 논제, 제목, 명제, 작문 이런 뜻이 있습니다. head는 엄청나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약을 하자면 머리, 어떠한 단체 조직의 책임자, 동전의 앞면, 무언가의 맨 윗부분, 그리고 항목, 제목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동사로 쓰이면 특정한 방향으로 가다, 향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무엇을 이끌다, 책임지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항목, 제목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크게 보면 having completed the study of 이 부분에 관련한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I have decided to adopt the following form for letter writing.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adopt, 도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 앞부분부터 해석을 하자면 Sir, 이 키다리 아저씨가 본명이 존 스미스는 아니지만 지루샤 에봇은 존 스미스로 알고 있고 존칭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존 스미스 씨께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si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논문의 의미로 쓰인 거고요. 논증법과 논문을 dividing into heads, 항목으로 나누는, 여기서 the science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이라고 번역하면 어색하고요. 논문을 항목으로 나누는 법, 분류하는 법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dopt, 입양하다 또는 특정한 방식이나 자세를 쓰다, 취하다, 태도, 어조, 표정을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특정한 방식을 쓰다, 취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following,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for letter writing,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form, 형식을 adopt, 쓰기로 I have decided,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번역을 하면 존 스미스 씨께 논증법과 논문을 항목으로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음과 같은 형식을 도입해서 이번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contains all necessary facts but no unnecessary verbiage. contain, 무엇이 들어있다, 함유되어 있다. 감정을 억누르다, 참다. 좋지 않은 일을 방지하다, 억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쓰였고요. necessary는 필요한, 필연적인 이런 의미고 unnecessary는
necessary 앞에 un, o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 되어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it은 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편지 부분을 의미합니다. verbiage, 명사로 장황함. But no unnecessary verbiage. 불필요한, 장황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이 문장의 의미는 불필요하고 장황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꼭 필요한 사실만 담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지루셔 해보시 항목을 나눠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1. We had written examinations this week in A. Chemistry, B. History. 2. A new dormitory is being built. examination은 조사, 검사, 그리고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xam과 같죠? written examination은 필기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chemistry는 화학이고요. 이번 주에 화학 과목과 역사 과목에서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ormitory는 기숙사, 공동 침실을 의미하죠. 새로운 기숙사가 is being built,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새 기숙사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A. Its material is A. Red brick, B. Gray stone. It가 의미하는 바는 a new dormitory,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새 기숙사 건물의 라는 의미로 it가 쓰인 거죠. material, 재료, 자료, 소재, 천, 직물, 공연의 내용, 물질적인, 중요한, 주목할 만한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material은 무언가의 재료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it를 신축 기숙사 건물의 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Its material is 신축 건물의 재료는 brick, 벽돌입니다. 붉은 벽돌과 회색 돌이 쓰였다라는 건데요. 신축 건물의 재료는 붉은 벽돌 그리고 회색 석재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B. Its capacity will be A. 1 dean, 5 instructors, B. 200 girls, C. 1 housekeeper, 3 cooks, 20 waitresses, 20 chambermaids. it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새 기숙사 건물을 의미하는 거죠. capacity, 용량, 무엇을 이해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역량, 수용력, 건물 등의 수용 인원 또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capacity는 수용 인원, 정원을 의미해서 새 기숙사 건물의 정원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dean, 학장, 학과장, 학생처장, 학생감, 주임사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감은 사감 선생님을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숙사 사감은 RA라고 해서 Resident Assistant 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one dean, 사감 선생님 1명, instructor, 교사, 강사를 의미합니다. 강사 5명, 200 girls, 200명의 소녀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문맥상 지루샤 에보치 다니고 있는 학교는 여대라고 분명히 나왔고요. 여대생 200명을 의미하는 거죠. 번역을 할 때는 그냥 학생 200명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housekeeper, 가정부, 살림하는 사람, 주부 또는 주택 관리인 이런 의미가 됩니다. waitress는 waitress, chambermaid, 객실 청소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인 1명, 조리사 3명, 이 부분을 식당 서비스 담당 직원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식당 서비스 담당 직원 20명, 이 부분의 번역은
청소 담당 직원 2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번역하자면 신축 건물의 수용 인원은 사감 1명, 강사 5명, 학생 200명, 관리인 1명, 조리사 3명, 식당 서비스 담당 직원 20명, 청소 담당 직원 2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3. We had junket for dessert tonight. junket은 디저트의 한 종류인 정킷을 의미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경비를 내준 무료 여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 문장에서는 디저트의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녁 식사 디저트로 정킷이 나와서 먹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 I am writing a special topic upon the sources of Shakespeare's plays. topic은 화제, 주제, 제목입니다. upon은 온과 같고요. source, 원천, 근원, 근본, 근거, 원인, 출처, 자료. 동사로 쓰이면 특정한 곳에서 무엇을 얻다, 출처를 명시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자료들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play는 놀다, 명사로 쓰이면 놀이, 희곡 이런 의미가 되고 이 문장에서는 희곡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 Lou McMahon slipped and fell this afternoon at basketball and she slip, 미끄러지다, 슬며시 놓다두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다, 악화되다, 미끄러짐, 실수, 종이 조각, 쪽지, 여성용 속옷인 슬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미끄러지다의 의미로 쓰였고요. A. dislocated her shoulder. B. bruised her knee. dislocate은 뼈를 탈구시키다, 무엇의 위치를 바꾸다, 무엇을 혼란시키다, 틀어지게 어긋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문장에서는 뼈를 탈구시키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bruise, 멍, 타박상, 멍이 생기다, 멍이 생기게 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shoulder, 어깨, dislocated her shoulder, 어깨 탈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고 knee, 무릎, bruised her knee,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의미는 오늘 오후에 루 맥마흔이 농구 시합 도중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음과 같은 부상을 입었어요. A. 어깨 탈구, B. 무릎 타박상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 I have a new hat trimmed with A. blue velvet ribbon, B. 2 blue quills, C. 3 red pompons. trim, 다듬다, 손질하다, 잘라내다, 가장자리를 장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장식하다의 의미로 쓰였고요. quill, 새 날개 꼬리의 깃대 또는 깃펜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새의 깃, 즉 깃털로 번역하겠습니다. pompon은 pompom과 같은 의미이고요. 옷, 모자, 신발 등에 달린 장식용 방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새 모자를 다음과 같은 것들로 장식했어요. A. 파란 벨벳 리본, B. 파란 깃털 2개, C. 빨간 장식용 방울 3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 It is 9:30. 8. Good night. Judy. 9:30이라는 거는 9시에서 30분이 지난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9시 30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은 밤 9시 30분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드림.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